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어양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형 꽃다발의 응용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소재가 굉장히 많죠? 요것이 이제 곱슬버들입니다. 곱슬버들. 자, 요것은 아스퍼러거스. 그 다음에 요것은 팔손잎이죠. 팔손잎. 그리고 요거는 맨드라미네요. 맨드라미. 그리고 요것은 거베라. 중심꽃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소국입니다. 소국. 그리고 요거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죠. 스프레이 카네이션. 그리고 솔리다스타. 솔리다스타 역시 끈이 필요하죠. 녹끈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응용용을 하겠는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러한 그 소재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그리고 구하기도 쉬운 곱슬버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응용형의 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기본형 사방하였서는 나선형으로 돌려서 원형을 외형으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응용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에서 우리가 프레임 짜는 것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그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곳에 그 구조물 짜는 것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드는 법도 궁금해 하실 거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구조물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인데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 우선은 곱슬버들을 가지고 구조물을 짜야 되겠죠. 구조물을 짜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형태가 먼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가 꽃을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구조물 짜는데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꽃다발을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 원형을 만들 수 있는 소재는 부드러운 소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달의 덩쿨이나 이러한 그 곱슬버들이나 말채나 이러한 종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처음에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한 다음에 우선은 그 국가고시엔 항상 지름이 몇 센치, 뭐 이렇게 폭이 몇이라든지 그런 사이즈가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어진 대로 만약에 지름이 40cm다, 30cm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선은 원형의 지름을 만드는 게 첫 번째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조그맣게 여기 앞이니까 큰 거는 못 해보고요.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름이 정해진 대로 약 요거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한 그러한 지름을 먼저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무엇을 또 먼저 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구조물을 이렇게 원을 지금 만들었죠. 만든 다음에 이 철사를 이제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핸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삼각형으로 해도 되고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서 우물정자로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보이시죠? 요거를 먼저 해 놓습니다. 밑판을. 그렇게 되면 이런 줄기를 잘라서 예를 들면 요렇게 묶어서 판을 먼저 해 놓습니다. 시간 관계상 해 놓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판이 형성이 되면 위에 이제 부드러운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가 높이를 어느 정도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볼륨감을 이렇게 주면서 여기 묶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묶어주면서 형성이 이제 원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요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지금 보시면 요거 만드는 시간이 약 여러분들에서 그 시험 볼 때 보면 핸드타이드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분 정도에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늦어도 20분까지는 완성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지름을 몇 cm로 할 것인가 요구사항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형태를 외형을 먼저 만들 때 굵은 가지가 들어가고
들어가고 잔가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느낌이 서로 입체감이 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속도 보이고 겉에도 보이면서 그런 질감이, 라인이, 이러한 선이 들어간 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짜는 것이 이제 잘 짠 그 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짜놨으면 그 다음에 손잡이가 필요하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면 자연 줄기는 그대로 나선형으로 돌려서 그 형태의 줄기가 나왔지만 이런 구조물이 있을 때는 무겁잖아요. 그러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바로 꽃을 넣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중심점에 얘를 수직으로 놓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철사로 할 수도 있고요. 일반 철사가 이제 그린색이 아니면 프로라 테이프를 이렇게 말아서 놨다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손뼉에서 어느 정도 있으면 거기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자르려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바깥에는 이제 자연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르기 바쁜데 속에 있는 게 잘라지지 않으면 시간은 다 되고 굉장히 절절맵니다. 그래서 미리 반드시 이것까지 잘라 놓으시고 이제 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많은 소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열을 하는가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소재 다듬는 거는 보시면 핸드 타이드, 이 꽃다발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구조물 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소재부터 다듬어 놓으세요. 소재부터 다듬어서 내가 어떤 소재를 쓸 것인가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가지런히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먼저 만져 놓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가 여기서 핸드 타이드 같은 거는 이제 이 밑에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꽃을 쓸 것인가를 정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깔끔하게. 잎을 제거할 때는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 밑에는. 왜냐하면 잔털이 이렇게 잔잎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다듬 때 완전히 잔잎이 하나도 안 남도록 깨끗하게 다듬을 것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놨으면 이제 중심부터 이제 넣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중심부터 놓아서 바깥으로 돌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다른 지점부터 가도 되지만 우선은 이제 포인트부터 넣기 위해서 가장 강한 맨드라미, 메스플라워죠. 굉장히 덩어리가 크고 무거워 보이는 또 색상도 아주 짙기 때문에 중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조물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꽃이 이 구조물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안쪽으로 중심의 0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서로 보완하면서 포인트를 만들어 갑니다. 포컬 그룹을. 자, 여기서 배열하는 법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밑 줄기가 또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벌어지죠, 여기서. 예, 벌어지죠?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중심점에서 어떻게 색상을 넣으면서 연결할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가 너무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솔리다스타를 가지고 먼저 잔잔하게 속박이용으로 먼저 채워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넣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속에 넣을 부분들을 밑받침처럼 먼저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조금 이렇게 공간미가 있도록 위로도 가벼운 꽃은 좀 위로 올려주시고요. 안쪽부터 채워서 아래까지 밑소재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고요. 자, 돌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기는 모두 사선으로 가면서 똑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이것은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기본 화형이 다 방사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의 고전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점에서 묶음점에서 만나서 한쪽으로 돌아가서 사방으로 퍼지게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소재까지 어느 정도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메스 플라워죠. 거베라를 가지고 중심부터 또 시작을 해서 예, 형태를 잡아 보겠습니다. 맨드라미보다 조금 더 위에 띄우게 하면서 전체적인 그 형태를 이 오렌지색의 거베라로 전체 그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골고루 해서 전체의 색깔이 컬러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외관으로 골고루 넣습니다. 펼쳐서. 만약에 자연줄기를 했다면 여기까지 이제 벌려올 수가 없을 거예요. 각도를 유지하기 힘들지만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외관에도 형태를 골고루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높이로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도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베라를 골고루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외관으로 외형만큼 퍼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다음은 소국으로다가 또 골고루 색상을 좀 더 밝게 해주면서 연결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먼저 비어 있는 곳을 제가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줄기 부분을 이제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가 먼저 넣어서 이 결이 빗면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줄기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도 높낮이에서 노란색이 좀 골고루 들어가도록 배치를 해보겠어요. 자, 이런 그 컬러 배합은 유사색상 배합이죠. 가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조입니다. 따뜻해 보이고요. 식욕을 돋궈 주기도 하고요. 네, 이런 꽃다발은 가을 연주회 같은데 가져가면 아주 좋은 꽃다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소고기 골고루 또 들어갔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린 카네이션, 그린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한번 또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색조의 어떠한 그 다양성으로 해서 똑같은 꽃만, 똑같은 강한 꽃만 넣지 않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 이미지를 조금씩 채색해 가는 그 변화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 골고루 색상을 중간색을 넣어주고 있죠. 자,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그 카네이션에서 느껴지는 그 그린의 컬러와 그 속에서 또 머금고 있는 그 옐로우 컬러가 이제 같이 이 전체적인 색조를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음영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조형성에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채점이 색상을 어느 정도 잘 맞췄는지, 그리고 리듬감을 얼마만큼 있는지, 이러한 조화 면에서 좀 기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 채점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인딩 포인트가 너무 손잡이 부분이 위에서 프레임하고 밑면에서 바로 붙어서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바인딩 포인트가 밑점으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외형의 꽃들이 다들 있어서 형태가 완벽하게 반구형이나 원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가운데만 있고 외형이 없지 않도록 예,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솔리다스타나 남은 소재를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넣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 비어 있는 부분에 이제 감추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율동감을 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고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이제 살짝만 가미해서 아스파라거스의 그 가벼운 느낌이 이제 꽃다발의 그러한 리듬감을 더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가 또 남았죠. 마무리가 남았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똑같이 팔손 잎으로 전체 밑에 보면은 보여지는 부분이 많죠. 이 부분을 가려주겠습니다. 우리 브라이덜 부케일 때도 이제 저희가 이게 보면은 밑소지가 항상 나오죠. 아이비 잎을 나오면 그것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죠. 핸드타이드 부케에 있어서도 이렇게 넓은 잎으로 이 밑면을 마지막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완벽하게 뒷면을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전체를 잔 잎이 보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묶겠습니다. 역시 묶는 법은 똑같이. 한 2번 정도만 하시고, 예, 묶음점이 너무 넓으면 안 됩니다.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묶음점은 그 바인딩 폰드 가장 가느다란 부분을 묶어야지 너무 두툼하게 묶어서 형태가 다시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형태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자른 법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밑소지를 했고요. 역시 여기서도 여기가 5면 여기는 3의 비율로 해서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워놓고 올 경우가 있죠. 세워놓고 오는데 만약에 내가 안 세워졌다 하더라도 감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지켰으면. 하지만 이제 그 둥근 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다 우리가 세워놓게 되겠는데요. 세워놓게 잘 되려면 안쪽으로 조금 더 깊게 잘라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사선을 이렇게 결대로 잘라주세요.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사선으로 잘라주시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같이 얘기했죠. 시험 채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나이프로다가 날카롭게 하나씩 정리해서 예, 빗면을 잘라주시고요. 자, 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응용용에 대해서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꽃다발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합격 포인트입니다. 우선은 이런 구조물을 이용한 꽃다발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구조물 안에 꽃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뭉쳐 있어서 서로가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투명성이 굉장히 강조가 돼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구조물 안에 꽃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손이 들어갈 정도의 어떤 공간이 나뭇가지 밑에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걸 덮어 있으면서도 속 재질의 그 라인과 어떤 형태의 꽃들 아니면 보조의 꽃들이 하나하나 엉키지 않고 다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흔들어 봤을 때 이렇게 리듬감이 움직임이 있는 꽃꽂이가 잘 된 꽃꽂이입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가림 역시 잘 해야 되고요. 이것이 나선형으로 잘 가야 되고 묶음점이 단단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꽃다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물 바깥으로 너무 많은 꽃들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그런 것이 이제 유의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꽃다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도 다른 형태의 꽃다발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